2번. 내신 때 많이 나오는 신경 파트 아주 전도전달 파트의 대표적인 문제명입니다. 이 라 그래프가. 그래서 보통 내신 때 내가 이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질문이 왔으니 좀 설명해 줄게요. 자, 그림가는 운동신경 X의 역치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고요. 지점 P에서 측정한 막전이 변화라고 합니다. 나는 P에서 발생한 흥분이 X의 축삭 돌리기 말다른 방향 각 지점에 도달하는데 경과는 시간을 P로부터 샤바샤바 많이 기네. 그래서 1과 2는 여기 두 가지 구간을 나눠줬지. 이 두 구간은 마리집이 있는 부분과 마리집이 없는 부분. 다른 말로 하면 둘 중 하나는 랑비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랑비의 결정. 됩니까?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다고 하면 마리집 부분에는 막전이 변화가 있다고 했니 없다고 했니? 없어요. 없어요. 절대 안 되더라. 꼭 기억해야 돼. 없다. 그리고 속도는 어때요? 빠르죠. 마리집이 있는. 마리집 있는 쪽이 빨라집니다. 왜? 모약 전도에서. 그것들 생각을 하고 자료 해석을 좀 해야 됩니다. 가설은 별게 없거든요. 우리가 늘상 보던 그거예요. 늘상 보던 그냥 막전이 그래프야. 자, T1일 때 이온의 세포 안의 농도, 세포 밖의 농도는 칼륨이 나트륨보다 높다. 뭐 이렇게 묻고 있는데 항상 이야기를 했죠. 탈분극이든 재분극이든 과분극이든 분극이든 어떤 상태든 나트륨은 어디가 더 많아? 항상 더 바뀌기. 항상밖에 더 많고 칼륨은 항상 아니요. 항상만이 더 많아요. 절대 까먹으면 안 되더라, 알겠지? 자, 그러면 세포 밖의 농도가 세포 안의 농도보다 크니까 나트륨이 칼륨보다 크다라고 해야 되겠다, 그쵸? 네, 기억 안 될 거고. T1은 분극일까 탈분극일까 재분극일까? 탈분거 아닌가요? 최고점이잖아, 최고점. 이거 뭘까? 둘 다. 둘 다다. 뭘 것 같아? 탈분거 아닌가요? 최고점. 탈분거이에요. 재분극 아니야? 탈분거이. 왜 탈분극이야? 최고점인데? 왜냐하면은 이게 어떻게 생각해? 미분을 하면 기울기 미분을 하면?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게 기울기가 0이기 때문에. 항상 아까 맞잖아요. 미친 자구나. 자, 이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원래는 전후 자료가 없으면 확정을 못 짓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내신에서 학교생들이 최고점을 탈분극이라 이야기를 해요. 나도 처음에 생명과학 강사 준비한다고 이거를 볼 때 모르는 거라고 무조건 생각을 했는데 대기학교 문제 출제가 그렇게 돼가지고 내가 학술 논문을 아무리 뒤져봐도 안 나오는 거야. 최고점에 대해서는. 그래서 내 친구 중에서 카이스트에서 신경학 박사하는 친구가 있거든. 걔한테 연락해서 물어봤다? 근데 걔도 이거 어떻게 알아 그러더라고. 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내신에서는 학교생들이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는데 최고점은 탈분극으로 보십니다. 최고점을. 대개는 그래요. 근데 아마 이거는 우리 학교 내신 들어갈 때마다 또 학교생들한테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좀 학교에 확인을 해줘야 되는 작업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나 미리미리 얘기를 할 겁니다. 진짜. 자, 아무튼 T1이 이렇게 있고요. 샤바샤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자료는 우리가 어느 정도 해석을 했고 중요한 건 이 나자료예요. 이 나자료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나자료 그래프. 아이고야. 자, X축은 P로부터 거리예요. 자극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되겠다, 그치? 그리고 X는 시간이랍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딴 이런 식으로 생겨먹었어요. 맞지? 그 다음에 지금 구간이 나눠져 있는 게 웃어?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럼 우리 해석을 할 때 봐봐. 너희들이 축을 얼만큼 확인 안 하냐면 애들이 대충 보니까 기울기가 크네, 빠르겠고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고.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대부분 그런다니까. 내가 대부분 봐봐. 그래프는 여러분 항상 해석을 해야 돼. 해석. 느낌으로 푸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해석하기거든. 당장 여러분 다음 주부터 그래프 정말 미치도록 많이 볼 거야.
다음 주부터 그래프 해석하기 시작이거든. 잘 보셔야 돼요. x축 뭐야? 거리 축이 거리는 거리고 y축이 뭐야? y축이 시간. 우리가 대개 봤던 이런 시간과 관련된 그래프들에서는 x축이 시간이었거든. 맞지? 그럼 봐봐요. 내가 이 구간, 여기서 구간 1이죠? 아 구간 2죠? 나온다고 하면 이 구간을 해석을 하면 이동 거리는 어때? 짧죠. 그치. 2구 여기 1이라고 했을 때 얘는 거리는 짧아. 이동한 거리는 짧아요. 근데 시간은 어때? 시간이 길죠. 시간은 거리가 대비 시간은 길어요. 1은 어때? 거리가 어때? 거리. 이야 길다. 근데 그 거리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짧죠. 짧지. 누가 빠른 거야? 1이 빠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1이 뭐야? 말이 집이고요. 2가 랑베의 결절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빠르다! 부셔버린 애들아. 너희들이 그 좋아하는 시간 거리 그래프로 보고 싶으면 뒤집으세요. 축 바꿔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런 것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항상 요 그래프는 내신 때 진짜 잘 나와요. 이게 예전에 평가원에서 한번 내고 꼴을 좀 빨았거든. 평가원에서 애들 많이 틀리니까. 와 많이 틀린다. 근데 평가원이 이제를 뜰 수 없잖아. 학교생들이 보니까 매년 틀려 애들이. 매년 내요. 진짜 빈출 그래프니까 애들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내라고 했는데 틀리기만 해봐. 자, 1은 빠른 부분이지. 그러니까 말이 집에 있는 곳이고요. 2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한다. 2는 우리가 람베의 결절이라고 했지. 람베의 결절에서는 막전이 변화가 존재합니다. 말이 집은 안 되고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정답은 2는 뒤에 되겠네요. 됩니까? 무슨 흥분이 도달하는 거랑 얘가 그 활동 전이가 되는 거랑 다른 거예요?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활동 전이가 정확히 말하면 역치 이상의 자극이 들어왔을 때 막전이 변화값이거든요. 네. 활동 전이가. 근데 흥분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자극이 주어져서 내부 막전이의 변화가 일어난 걸 흥분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적어도 동의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동의어. 그러면은 그 말이 집에 있는 부분은 막전이가 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 활동 전이가? 말이지? 안 일어나요. 활동 전이가 안 일어나는 거죠. 안 일어나요. 그러면 흥분이 전해진다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예? 흥분이 안 전해지면 전도가 안 돼요. 흥분이 전해진 거랑 활동 전이가 되는 거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도약 전도에서는 내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나트륨의 확산이 존재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게 도약 전도거든요. 도약 전도는 전도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나트륨이 이렇게 확산을 하면 내부에 막전이가 플러스 값으로 변하면서 좀 증가한 추세가 된단 말이야. 근데 사실 여기는 추세가 플러스가 되긴 하지만 확산된다고 하면 이 물질이 양쪽으로 퍼지니까 여기 자극점 대비 나트륨의 농도는 떨어지는 거거든 오히려. 맞지? 네. 예컨대 구간을 알아봅시다. 이렇게 여기에 나트륨이 엄청 들어왔어. 나트륨이. 그래서 이게 막전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이 올라간 이유는 나트륨 때문인데 올라간 이유의 나트륨들은 어떻게 돼요? 양쪽으로 확산되지. 그럼 예컨대 여기에 나트륨이 100개 들어왔대. 그럼 양쪽으로 확산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가봤자 50개거든. 여기 50개 갈 거니까. 네. 그럼 이 나트륨이 막전이를 양쪽에 얘만큼 올릴 수가 없다고. 근데 갑자기 얘가 막전이가 다시 얘처럼 증가하는 이유는 실제로 생물학을 배워보면 여기에 나트륨 통로 중에서 내부 막전이 값을 센싱하는 단백질이 있어요. 그럼 나트륨들이 넘어오잖아. 그러면 얘가 그걸 감지하고 뚜껑을 까버린다니까. 그럼 뚜껑 까면 어떻게 돼요? 나트륨 더 들어오지. 그게 연쇄 작용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 센시티비티가 엄청 높은 거예요. 엄청 예민한 거야. 뭐는? 내부를 감지하는. 감자내가 말이 집에서는 엄청 예민해. 그러니까
이게 약간 도미노처럼 돼 있거든요. 센싱하는 애들이 서로 연결돼 있다 생각하면 돼. 연결돼 있다고. 그래서 말이 집에 있는 거네. 여기에 나트륨 조금만 증가하잖아. 그럼 얘한테 신호주고 신호주면서 얘가 열리는 거예요. 아, 네. 됩니까? 얘가 그 변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가 전해지는 흥분이 전도되는 건 그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가 된다고 하면 흥분이 이동한다라고 표현하면 되고 말이 집에서 막전이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실제로 나트륨 종류 되게 많다니까. 저 단백질 이름이 아마 볼테이지 센시티브 Na 플러스 포타슘 채널인가?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전공이 뭔데?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생물학과를 가게 된다면 엄청나게 하는 겁니다. 빨리 가고 싶지? 네. 여치 생물학 가고 싶은 애들이 혹시 생물학과? 근데 약간 흥민이 있어요. 아니, 재민이 있거든 공부하면. 근데 대학원 가야 돼. 젠슨 황이 생물학과 가고. 아 황형이? 네. 근데 그 형 말이라면 조금 뭐. 자, 4번 볼 거예요. 4번 쉬운 문제입니다. 자, 여기 내가 넣어둔 문제들이지. 2번부터 5번까지. 여러분들이 이번 겨울방학 때 여기까지는 수준이 올라와야 돼요. 2에서 5번까지. 사실 요거보다 더 많은 문제 유형이 있거든. 전도전자 파트는. 요거보다 훨씬 어려운. 대표적인 예시가 가장 마지막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가장 마지막 문제. 수능 문제거든요. 넘기면. 그래서 일부러 안 내준 거예요. 니들 풀다고 울지 말라고. 저거는 내가 내주기는 할 건데 이번 주에 도전 하고 싶은 분만 친구분만 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이게 무슨 말이야? 가능한 하란 말입니다. 알겠지? 가능한 하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까지 수준 돼야 되고 항상 이런 거 풀 때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막 잡고 풀지 말고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적어도 템플릿은 있어야 돼. 논리 구조는 있어야 돼. 큰 논리 구조. 그러니까 강의 때 내가 그것들을 강조하는 거고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문제 풀면 김승모가 문제 푸네 하고 구경만 하지 말고 왜 저렇게 풀까라는 걸 좀 고민을 하고 한번 따라해봐야지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네. 자, 4번 봅시다. 자, 민말이집 신경 가나에 대한 자료네요. 여기 남아있는 조건들 좀 봅시다. 자, 여기에 자극점 어디입니까? 자극점이 안 나와있네요. 4번 B1이라고요. 자, 이런 거 놓치면 안 돼요. 전체 시간은 나와있네. 몇이라고 해요? 4ms다. 여기 나와있고. 자, 그리고 속도가 나와있네. 자, 속도는 1cm/ms와 2cm/ms라고 하긴 하는데 가나 중에서 누가 1인지 누가 2인지 알려주진 않네요. 맞죠? 네. 자, 그리고 막전이니까 표가 있다. 막전이 표를 좀 볼까? 자, D1, D3, D4예요. 그리고 가나. 막 80, 마 60 몰라. 그리고 마 70, 마 60 몰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다음 막전이 그래프가 나오고 풀어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가 항상 문제 풀 때 뭐 쓰라고 했니, 얘들아?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단서 뭐라 했어? 고정점. 아니 한 점 전이라고 보통 내가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쵸? 마 80이나 보통 플러스 30 혹은 플러스 35로 나오니까 시간이랑 값이 1대1로 있는 거 걔들을 써야 돼요. 마이너스 80을 써야 되겠구나. 자, 마이너스 80은 막전이 하는데 얼마나 쓴다는 겁니까? 3초 3ms. 그치, 얘는 막전이가 일어날 때 3ms를 썼다는 거야. 자, 근데 이 3ms를 쓰기 전에 반드시 먼저 자극이 와야 돼요. 맞지? 흥분이 전도된 다음에 막전이 변화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럼 전체 시간 중에서 이동을 하고 막전이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럼 그 두 개 합이 몇이 돼야 되는 거야? 4ms가 돼야 되네. 그럼 이동하는데 얼마나 걸린다는 거야? 1ms. 그치, 이동하는데 1ms를 썼다는 겁니다. 1ms. 맞아요? 자, 그럼 자극점이 D1 맞아? D2지? 아무도 이야기도 안 해주더라. D2에서 이동하는데 1ms가 걸렸다는 거거든. D1에서 D2까지 거리가 어떻게 돼요? 1cm. 그러면 봐봐. 1cm 이동하는데 얼마 썼다는 거야? 1ms다. 맞지? 그 말은 즉 얘의 속도가 1이다. 이게 가고요. 이게 나라는 거네. 그럼 속도가 정해지면 나머지 값들은 너무 쉬워지는 거거든.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그럼 우리 D4도 한번 볼까? 자, 자극점에서 D4까지 얼마나 걸려요? 자극점에서 D4까지 5cm니까 응. 가는 5ms 걸리고. 그치, 얘 5ms 걸리고 얘는 2.5ms. 아, 2.5ms. 그치, 얘는 5ms 걸려. 다른 말로 하면 도착을 했다는 거야, 못했다는 거야? 못했죠. 못했다는 거예요. 왜? 전체 시간이 4거든. 어. 주어진 시간 안에 도착을 못하는 겁니다. 그럼 막전이 변화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럼 무슨 상태여야 돼? 분극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야 돼요. 그 말은 휴지막 전이 값이 마이너스 70이 돼야 된다고요. 맞죠? 자, 나 같은 경우에 속도가 2배다 보니까 2.5ms 걸린 거야. 2.5ms. 맞지? 그러면 막전이 하는데 얼마큼 쓸 수 있는 거예요? 1.5ms를 쓸 수 있네. 그럼 1.5ms를 쓰면 어떻게 되나 하고 그래프를 봤더니 값은 몰라. 다만 얘가 존재하는 위치를 봤을 때는 최고점보다는 살짝 전에 있거든. 맞지? 그럼 얘는 무슨 상태에 있는 거예요? 탈분극 상태. 그치, 얘는 탈분극 상태에 있구나 정도는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요. 됩니까? 그러면 그래프에서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럼 이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자, 가의 흥분 전도 속도 1 맞죠? 네. A, B 값 같니? 다르죠. 다르죠. 자, 전체 시간이 4가 아니라 만약에 3이라고 한다면 나에서는 재분극이 일어나냐 물어보는데 예. 자, D3까지 이동하는데 얼마나 걸려? 1.5ms. 그치, 얘 1.5ms 걸리는 거거든. 근데 전체 시간이 만약에 3이라고 하면 막전이 하는데 얼마큼 쓰는 거예요? 1.5. 그러면 얘도 무슨 상태예요? 탈분극 상태. 그러니까 디귿 안 되겠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문제들 다시 말하지만 내가 지금 셀렉해준 문제까지는 방학 때 다 풀어야 돼. 수월하게 풀려야 돼요. 내가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대개는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거든. 용산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작년 기준에 했을 때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수월을 안 하잖아. 그럼 학기 중에 죽어. 그게 뭔 말이냐면 특히나 용산은 과중애들 혹은 뭐 일반 이과애들도 물리화학 한 친구들은 특히나 진짜 빡셀 거거든 생각보다 범위들이 1학기 범위들이. 네. 그러면 그것들 때문에 미칠 것 같은데 생명 여기서 헤매고 있으면 다 놓쳐요. 지민이도 생각보다 2학년 때 이 삼택 탐구들이 사탐도 그렇고 공부량들이 꽤 많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헤매고 있으면 딴 데 시간이 할애가 안 돼. 그러니까 방학 때는 이게 어느 정도 한 중간 단계 정도의 탄탄한 기본기를 가지고 올라가야지 거기서 상위 스택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보면 알겠지만 어렵니? 요 정도는 할만하잖아. 어려운 문제 주면 너 못 풀어 어차피 이거. 네, 그런 것들을 내가 골라서 넣은 거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아주 여기까지는 풀 수 있어야 돼요. 되죠? 그래서 안 되는 것들 혹은 내가 풀이가 조금 뭔가 삐걱삐걱 거리는 것들은 가능한 개별 질문을 해서라도 좀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A 3번 뭐가 질문이에요? 괜찮아요. 오케이. 야, 질문이 몇 개? 4개밖에 없어. 오늘 한 14개 전원 만점인가? 7의 D급 볼게요. 7. 자, 근육이 있네요. 팔을 구부렸을 때 폈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에는 근육 원섬유가 나와 있어요. 그쵸? 요
보고 풀어라 라고 하고 있네. 자, 우선 팔 구부렸을 때 폈을 때 지금 이 문제에서 자료에서 가리키고 있는 근육은 이두박근이라는 근육이에요. 그럼 이 이두박근은 팔을 구부렸을 때랑 폈을 때랑 비교해 보니까 언제 더 길어? 폈을 때 그치. 그러면 상대적으로 폈을 때가 이완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구부릴 때는 수축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 수축될 때는 길이가 짧아지면서 뭐를 사용한다고 했지? AT ATP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봐봐 이제 우리 근육 원섬유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얘들이 근육 원섬유 안에 있는 근육 원섬유 마디들이 움직이면서 우리 실제 근육들이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이완될 때와 수축될 때 여기 나와 있는 암대, 명대, M선, Z선, H대 얘들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봅시다. 여기서 변하지 않는 길이라고 하면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고. 내가 증강현실로 보여줬잖아. 맞지? 자 그러면 여기서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같은 길이인 어떤 영역이 있더라고. 어디예요? A 안돼. 암대 A대는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실제 길이가 같습니다. 얘는 길이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수축되든 이완되든 변하지 않습니다. M선, Z선은 그냥 얘들을 고정시켜주고 있는 연결부이기 때문에 길이가 안 변해요. 맞지? 그래서 보통 길이가 변한다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영역 무슨 대애들 H대, 암대, 명대 얘들 말하는 거거든. 그러면 수축될 때 암대는 안 변한다면 명대는 어떻게 되는데? I대 편해요. 어떻게 돼요? 수축될 때 길이가 짧아진다 길어져요. 네, 짧아져요. 짧아지지 그치? H대는 길어져요. 짧아지죠 제가 그쵸? 그럼 이 겹대는 때는 제가 증가한다고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챙겨야 되는 게 적어줬겠지만 수축 이완할 때 근육 원섬유 마디를 예전에는 근절이라고 배웠어요. 내가 공부할 때는 웃어? 자 근절이라고 그리고 A대 I대 H대 겹대 얘들 다시 한번 정리했을 때 수축될 때 근절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 짧아진다. 암대의 길이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I대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 짧아진다. H대의 길이 어떻게 된다? 짧아진다 짧아진다. 겹대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이렇게 배웠었어요. 그쵸? 그럼 이 말은 다 반대로 쓰면 되겠네. 왜냐면 이 두 근육은 서로 무슨 작용을 한다? 기랑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근데 요걸 우리가 논리 추론 유형을 했을 때는 슬프게도 이렇게 예쁘게 안 나온다고요. 보통 근절을 근육 원섬유 마디를 X로 표현해줬었고 맞지? 그리고 나오는 게 뭐 암대 그리고 2분의 1 I대 H대 겹대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잖아요. 맞죠? 그때 수축 이완할 때 시간에 따라 가지고 변화량이 생긴다고 했어요. 변화량. 예. 변화량. 이 변화량을 가능하면 이 미지수를 잡고 우리가 병적으로 이걸 먼저 적어줘야 돼요. 연습할 때는. 근육 원섬유 말이 어때요? 변화량 몇 수를 잡았었어? EX로 잡 그렇지. EX. 암대는 변화 없어요. 2분의 1 I대는 X 증가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X로 잡는 거예요. 왜죠? 얘가 마이너스 값이면 딱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아 얘가 플러스 값이면 플러스가 된다고. 그래서 일부러 그냥 변수 X로 잡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여기서는 수축 이하는 나와 있지만 실제 문제는 어떻게 나와 있어? T1. T1, T2거든. 그러면 이렇게 갈 때 수축된지 이완되는지 모르잖아. 그 변화량 X로 잡는 거예요, 미지수로.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H 때는 변화는 어떻게 돼요? 변화량 마이너스 x. 아니 x. 마이너스 X. 됩니까? 이것들 적어두고 가라고 처음에는 연습할 때. 자 그래서 없어요. 네. H 대 x 대 EX 아닌가요? 그치. 저 열심히 하고 있고 확인한 거예요. 아 말렸잖아.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2분의 1 i대랑 겹대를 더하면 뭐의 길이랑 똑같아? 한쪽에 있는 액틴 필라멘트와 같아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 x를 표현하는 방법이 다양했었거든. 뭐가 있었지? i 플러스 a도 있었고. 그치. 얘랑 얘 2배 하는 거. 맞지? 또 Z선까지. 쓸 수가 없잖아 여기서. 그러네. 또 뭐 있다고 했어? 액틴과 액틴 더하기 A. H제. 아, 그치. 양쪽의 액틴에다가 이 사이 거리까지 합치면 한 마디가 된다고 해요. 네. 맞지? 그래서 얘에다가 얘를 더하면 돼. 정확히는 얘를 얘를 2개 더해서 2배 해주고 얘를 해주면 된다고. 이해됩니까? 그게 근육 원섬유 마디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였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 살짝 얘기는 했는데 겹대가 안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은 겹대를 구하는 방법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 했더라? 2분의 a-h 쓰시면 됩니다. 2분의 a-h. 그러면 겹대 한쪽 값이에요. 됩니까? 이런 것들 잘 쓸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압도적으로 문제량이 적고 문제량이 개념량이 적고 쉬워요. 연습만 좀 되면 생각보다 너무 쉬운 파트입니다. 되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너 이거 해석 안 했구나 문제. 7회 디귿. 근육은 내가 모양 보고 나온다고 했었지. 모양 보고 어떤 근육과 어떤 근육이 나온다고 했어요? 가로무늬근하고. 그치 또 민무늬근. 그치 가로무늬근과 민무늬근으로 나눈다라고 표현을 했었고, 가로무늬근엔 누가 있었어요? 심장근과 심장근과 돌격근. 민무늬근은 내장. 그치 곱창, 대창, 막창, 공명, 매끈, 미끈 하잖아. 그래서 그 가로무늬가 왜 나타난다고 했어? A대와 A대. 그치 여기 있는 명대랑 암대 때문에 어떤 예쁜 패턴이 생기는데 그게 길쭉길쭉 가로로 되어 있거든. 그래서 가로무늬근이라고 하는 거야. 저도 한번 살짝 언급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좀 챙겨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네. 저렇게 되면 우리 문풀은 끝이 났어요. 그럼 이제 100점 맞을 시간이야. 그냥 뭐야 이거 가야지. 그럼 큰일 나지. 자, 5주차 볼 겁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5주차. 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내분비계 내용들 조금 더 이어서 할 겁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를 했냐? 내분비계를 정의를 하면서 호르몬 배웠어요. 그렇지? 호르몬까지 지난주에 한 거예요. 그 호르몬의 특성까지 했다고. 이게 지난주까지 했던 내용이잖아. 특성 4가지. 맞죠? 자, 그럼 우리 두 번째로 뭘 할 거냐? 결국에 우리가 해줄 거는 이 호르몬들이랑 신경이 콜라보해서 생명체의 개체의지 특성 중에 어떤 생명 특성을 만들어낸다고 했더라? 항상성을 만들어낸다고 했지. 그럼 이 두 개가 콜라보를 할 건데 왜 콜라보 하는지를 얘들 두 개의 특성을 비교해서 좀 볼 거예요. 그래서 내분비 시스템이랑 신경을 한번 비교를 해볼 겁니다. 아니 한 놈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왜 둘 다 필요하지? 볼 거예요. 믿기지 않겠지만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먼저 이 전달 매체부터 볼 거예요. 자, 내분비는 뭐를 타고 이동하지? 이 호르몬을 전달해주지? 혈관. 혈관에 있는 그 안에는 어떤 물질? 그렇지, 내분비는 혈액을 통해서
호르몬이라는 물질을 전달해줘요. 신경은 뭐를 타고 이동을 하지? 뉴런이. 그치, 뉴런을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신경은 뉴런을 타고 이동을 한다. 됩니까? 자, 그럼 속도는 어떨까? 속도. 자, 얘는 확산돼서 혈관까지 갔다가 혈관 내로 침투해서 혈관 타고 온몸 돌아 특정 기관 가가지고 작용해야 돼. 신경 어떻게 하면 돼요? 전도 전달, 전도 전달. 뭐가 빠를 것 같아? 신경. 신경이 훨씬 빠릅니다. 내분비는 상대적으로 느리다라고 표현해준다. 됩니까? 그러면 지속성은 어떨까? 지속성. 자, 이 호르몬이 어떤 우리 표적기관, 표적세포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표적기관, 표적세포에서 근처에 있는 이 효소들이 그 호르몬을 다 제거해주기 전까지는 계속 작용해요. 그 물질을 다 처리해주기 전까지는. 근데 신경은 어떤데? 찍 하면 끝이야. 다음 신호 또 와서 또 찍 해줘야지 움직인다고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얘는 지속성은 이 내분비가 훨씬 더 커요. 얘는 짧아요. 그러면 얘들의 적용 범위는 어떨 것 같아? 혈액을 타고 온몸을 통해 이동을 했죠. 표적세포, 표적기관은 되죠. 가죠. 그러면 거기서 확산이 일어나니까 되게 넓게 퍼져요. 근데 신경은 어떻게 돼? 딱 연결돼 있어요. 뉴런, 전기줄이랑 연결돼 있다고. 그러니까 딱 특정 스팟에 연결돼 있다고요. 적용 범위 누가 더 넓겠어? 내분비가 더 넓습니다. 됩니까? 그래서 이들 두 개가 콜라보하는 거는 간단히 얘기했을 때 얘가 더 빠르고 즉각적이지. 다만 효과가 좀 떨어져요. 얘는 느리지만 오래 가고 넓게 지속된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 보면 항상성에서 주로 얘 때문에 항상성이 유지되는데 얘가 이동 방법이나 혹은 임시 방편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콜라보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비교하는 게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됩니까? 네. 좋았어. 내가 한번 해주고 씨. 자, 이제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이게 찐이야. 이게 큰일 났어 이제. 암기지옥이 시작해. 암기지옥. 자, 그러면 우리 몸에는 어떤 내분비생과 어떤 호르몬이 있는지 지금부터 공부할 겁니다. 내분비생과 호르몬. 암기지옥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다 암기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할 내분비생은 바로 시상하부예요. 시상하부. 자, 시상하부에는 단 하나의 호르몬만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래 교육과정이나 내신에 따라서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하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TRH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TRH. 테스토스테론인가요? 높. 자, TRH는 한글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면 TSH 방출 호르몬이라는 뜻입니다. 이 TRH, T가 TSH를 의미하고요. 이 R이 방출을 의미해. 방출하다가 이런 뭐야? R로 시작되는 거? 그렇지. H는 뭐겠어요? 호르몬. 이거 줄임말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이해되죠? 그럼 얘의 기능은 뭐겠어요? TSH를 방출하는 호르몬. 그렇지. TSH 방출 촉진입니다. 아, 분비라고 하는 게 더 낫겠지. 방출이라는. 분비 촉진시키는 거예요. TSH라는 호르몬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TSH는 시상하부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네. 그치?
얘가 만드는 게 얘라고 했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TSH는 누가 만드는 건데요? 바로 여기서 이 내분비샘이 만드는 겁니다. 해당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내분비샘 중 하나예요. 바로 시상하부 밑에 달려있는 간내 시상하부의 뇌하수체예요. 자, 지금부터 내가 얘들을 그림이랑 같이 보여줄 겁니다. 그림. 예. 또 TRH랑 TSG는 무슨 역할? 분비 촉진. 분비 촉진. 우리 간내 그릴 때 어떻게 그렸었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이 간내였지. 예. 그치? 그리고 여기를 끊어서 시상. 시상하부 그리고 여기를 뇌하수체라 부르는 거예요. 뇌하수체. 자, 이 부분이 뇌하수체예요. 간내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물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수체예요. 자, 그럼 여기 보니까 두 개가 있지.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주머니가. 이 앞에 있는 주머니를 우리는 앞으로 전엽이라고 할 거고요. 뒤에 있는 주머니는 앞으로 우리가 후엽이다라고 정의할 거예요. 전엽과 후엽 이렇게 불러줄 거예요. 자, 우리가 먼저 볼 거는 뇌하수체 전엽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겁니다. 뇌하수체 전엽. 전엽에서 되게 많은 호르몬이 나와요. 자, 우리 첫 번째로 공부할 호르몬은 바로 여기에 있는 TSH예요. TSH. 자, 한글로 풀어보면 얘는 티록신이 난다.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에요. 요것도 해석한 겁니다. 갑상샘이 T야. 갑상샘 영어로 사이로이드거든. 그래서 T예요. S가 자극이야. S가 뭐야? 스티뮬레이트. 그치. 그럼 H 뭐예요? 호르몬. 호르몬. 그럼 얘는 갑상샘을 조지는 호르몬이에요. 갑상샘을 자극해. 갑상샘 뛰잖아. 막 괴롭힌다고. 왜? 갑상샘이 어떤 호르몬을 또 만들어내는 애거든. 그러니까 얘를 쪼아내는 거야. 쪼는 거야. 호르몬 나와라. 그 호르몬이 뭐냐면 바로 티록신이에요. 얘는 티록신이라는 매우 중요한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쥐어 짜는 거야. 티록신 나와라, 티록신 나와라. 그럼 결국에 TRH랑 TSH가 나오는 목적이 이 티록신 분비예요. 그래서 티록신이 필요하다. 그럼 TRH가 분비해야 되고 TRH가 뇌하수체의 전엽을 표적기관으로 해서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면 TSH가 분비가 되지. 그럼 TSH가 이 갑상샘을 표적기관으로 해서 분비되면 이쪽으로 가서 티록신을 분비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전엽에 TSH가 있고요. 또 중요한 친구 한 놈 나옵니다. ACTH. ACTH라는 친구가 나와요. ACTH는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입니다.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아니 근데 왜 얘는 S가 안 붙냐? 부신, 겉질이 좀 길거든요. 그래서 과학자 아저씨들이 ACTSH라 부르기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S 뺐어요. 자, 부신 겉질이 영어로 아드레날 콜텍스예요. 그래서 ACT라 부릅니다. 호르몬. 그래서 부신 겉질 호르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뭘 하는데 얘도 결국 나오는 이유는 다른 호르몬을 분비시키려고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이 부신 겉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부신 겉질.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당질 그리고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라는 친구가 나와요. 당질 코르티코이드와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나와요. 당질 코르티코이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부신 겉질에서는 이 두 종류의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두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는 겁니다. 쉽지? 이름이 되게 길잖아. 나도 수업 때 당코코, 무코코라 부르거든요. 이름 나 따라 부르시면 안 돼, 알겠지? 네. 이건 대졸자만 할 수 있는 거야. 이제 진짜 선배들이 내가 주간 테스트 냈는데 당코코 적어 나가 다 틀렸댔어. 그렇게 쓰면 안 돼, 얘들아. 나중에 습관된다. 난 너무 기니까 수업 때 좀 줄이려고 하는 거고요. 다 쓰세요, 플레임으로. 됩니까? 그래서 원래 가끔씩 ACTH 분비 기전도 물어보거든요. 그때 여기서 원래 CRH랑도 나와요. CRH. 근데 그걸 할 수 없잖아. 안 나오거든요, 좀 잘. 그래서 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나중에 내신에서 한다. 그럼 해야지. ACTH가 있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GH가 GH. GH는 뭘까? 그건 H는 호르몬이겠지. G가 뭘까? G? 그로우 아닌가요? 그로인? 비슷해요. 성장 호르몬 맞죠? 그로스 호르몬이에요. 오. 생장 호르몬. 요즘에는 뭐 생장이나 성장이나 크게 안 나누시긴 하는데 추세가 원래는 성장이랑 생장이랑 다른 단어예요. 다른 단어. 얘는 뭐 하는 건데? 생장 촉진시켜주는 호르몬입니다. 얘를 많이 하는 사람은 키가 크나요? 지금요? 네. 맞아 봐. 여러분들 얘가 보통 생장시켜줄 때 보통 이제 여기 성장판 있지? 네. 거기에 볼세포들의 분열을 촉진시켜줬었거든. 근데 지금 열려서 닫혀있어. 다쳤죠. 닫혀있잖아. 그럼 얘들 일할 곳이 없잖아. 그 기웃기웃거려, 뼈 근처를. 근데 기웃기웃하다 보니까 이 뼈 끝쪽에서 이 뼈를 자라게 하는 거나 허가해주는 거야, 우리 몸에서. 근데 지금 성장 호르몬 맞잖아. GH 맞잖아요. 그러면 손이 커져. 뼈 끝이 커져, 뼈 끝. 손이 이렇게 커지는 거야. 발도 이렇게 커져. 그럼 또 뼈 끝 어디 있지? 우리 몸에서 턱 이렇게 돼요. 서장은 되는 거예요? 말단 비대증이 걸립니다. 말단 비대증. 큰일 나요. 죽어. 제가 맞아볼래. 맞으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이게 너희들 한참 지금 뭐 성장할 때 성장기 때 맞으면 커요. 클 수도 있어. 근데 웬만하면 그때 호르몬 막 쓰면 안 됩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어느 정도 가능한 적용 범위에서 처방을 내려야지 쓰는 거예요. 호르몬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많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과다증, 적으면 결핍증, 병 걸려요, 병. 너희들 뭐 어릴 때 이 GH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 너무너무 많이 나와. 그럼 어떻게 돼요? 하승진. 이제 징계의 거인이 되는 거지, 징계. 너무너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돼요? 난쟁이 똥싸리 되는 거야. 제 키가 이렇게 돼요, 진짜. 저는 아니야. 진짜 어른인데 키가 이렇게 돼요. 어릴 때 GH가 안 나오면, 너무 많이 나오면 목 입이 3주 있고. GH가 있습니다. 나는 나 170 넘어. 봐봐. 자, 그리고 생식샘 자극 호르몬들이 있는데 얘들은 그냥 플러스 알파 정도로 보세요. 플러스 알파 정도로. 자, 사람들 몸에는 정소랑 난소가 있어요. 물론 둘 중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둘 다 있으면 안 돼, 한 몸에. 그건 이상한 거야. 하나만 있어야 돼, 하나만. 그럼 거기에 성호르몬이 나오거든. 그 성호르몬을 분비 촉진시켜 주는 건데 최근에 많이 나오는 추세는 아니긴 해요. 얘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뭐 적는다고 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성호르몬들 방출 촉진하는 거예요. 분비 촉진, 방출 촉진. 분비라는 말이 조금 낫겠다. 얘는 잘은 안 나와요. 그래서 전엽에만 하더라도 이렇게 있어요. 전엽만 하더라도. 예전엔 더 배웠습니다, 호르몬들. 훨씬 많이 배웠어요. 진짜 많이 줄어든 거야. 그럼 전엽이 있으니까 뭐도 있다는 거야, 얘들아? 후엽도 있어, 후엽. 후엽은 둘밖에 없어, 둘. 후엽은 둘밖에 없어요. 후엽. 두 개 볼 거예요. 자, 하나가 바로 수능
거의 100% 출제가 되는 ADH예요. ADH. ADH를 한글로 풀면 항이뇨 호르몬입니다. 호르몬. 이뇨가 이뇨. 오줌을 이뇨. 배변하는 거. 그치 싼다. 항은 막는다. 막다예요. 항상 아니야. 네. 아빠에서 항이 뭐냐 그러니까 항상이요 그러더라고. 그러면 항상 싼 오줌을 싸게 만드는 호르몬 이상하잖아. 막는 거야. 근데 얘가 목적이 너 오줌 싸지 마가 아니에요. 오줌 싸지 마가 아니라 얘는 우리 몸에서 항상성을 유지해준다고 했지. 그럼 네. 오줌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을까? 아미노. 말고 아미노 쓰면 큰일 나요. 병원 가야 돼. 암모니아.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 지금 필요하진 않잖아, 그렇지? 가장 많이 있는 게 뭐야? 물이죠. 물이지, 그렇지?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면 먹을 수가 없어. 그럼 빠져나가는 걸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어디에 제일 많은지 보니까 오줌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줌 만들 때 쓰는 그 물을 다 재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이뇨 호르몬이 콩팥에서 콩팥이 뭔지 알지? 네. 부모님이 주신 마지막 용돈 최후의 용돈. 와. 콩이랑 팥이 있으니까 아유 콩 하나 떼야 되겠다. 팥 하나 떼.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둘 중 하나 없으면 죽습니다. 하나 정도 되지 않아요? 하나 그 떼도 되지. 그럼 그때부터는 격한 운동 못 해요. 아. 그다음에 계속 투석해야 돼요. 자 콩팥에서 수분을 재흡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진짜 빈출이에요. 거의 내신은 무조건이에요. 내신 300도 출제 무조건 나와요. 수능도 거의 웬만하면 나와요. 당연히 호르몬 있고요. 하나만 더 볼 겁니다. 바로 옥시토신. 얘는 자궁수축 호르몬이라 불러요. 자궁수축 호르몬. 그럼 얘는 뭐 하겠어요? 아 출산. 그치. 출산 시 자궁을 수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됩니까? 그럼 봐봐. 당장 뇌하 수치에서만 우리가 몇 개 호르몬을 배워요? 6개지. 예전에 더 배웠다니까? 근데 다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뇌하 수치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지. 결국 이 간내에 있는 뇌하 수치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호르몬을 분비 생성한다. 생성 분비다. 분비 생성이 중요하지 않겠죠. 제일 많이 만들고 제일 많이 분비해요. 분비가. 됩니까? 그래서 보통 저기에 종양 생기면 큰일 나는 겁니다. 호르몬 정말 미량으로 줘야 돼. 미량으로. 이거 호르몬 잘못 쓰면 진짜 큰일 나요. 함부로 호르몬 관련 테라피는 하는 거 아니에요. 되지? 근데 저게 종양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 호르몬들이 미치도록 만들어지거나 혹은 안 만들어져요. 와. 근데 큰일 나는 겁니다. 됐죠? 됐어. 아시지? 됐어요. 아시지? 3 순서가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몸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내려가면 되게 중요한 친구도 나옵니다. 바로 상샘형 나와요. 갑상샘. 자, 여러분들 그림도 같이 그려주세요. 나비 넥타이 하나 그리면 돼. 나비 넥타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여러분들 여기 기도가 있고 여기. 그러면 여기 점도 4개 있어요. 점도 4개. 이렇게 있어요. 짜잔. 갑상샘. 만질 수 있어요? 여러분 목 이렇게 만지면 돼. 이렇게. 니들 거 만져 친구 거 만지면 안 돼. 친구한테 갑상샘 딱 만지면 안 된다. 자, 갑상샘은 뭐 하는 곳이냐? 이 호르몬 하나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티록신을 생성 분비하는 겁니다. 티록신. 자, 전체 호르몬들 중에서 생명과학 문제에선 제일 중요한 친구예요. 티록신. 자, 티록신은 뭐 하는 친구인데 얘는 우리 몸에 물질 대사를 촉진시켜주는 친구입니다. 물질 대사 촉진.
자, 우리 몸에서 엄청나게 많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거든. 걔들을 우리가 일어나게 해주기 위해서는 각 세포들, 그 일을 하는 세포들이나 기관이나 조직한테 가서 돈을 내야 돼. 그 생명체가 쓰는 돈의 에너지, 화폐 단위가 뭐라고 했어? ATP. ATP라고 했지. 그 ATP가 세포호흡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 세포호흡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생명 에너지 혹은 화학 에너지라고 표현했었지. 그게 ATP예요. 그치? 그 물질 대사가 촉진되려고 하면 세포호흡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많이 일어나야 돼. 돈 많이 벌어놔야지. 그래야 단백질 합성에도 ATP 쓰고 뭐 할 때도 쓰고 분해할 때도 쓰고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결국엔 세포호흡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니까 세포호흡 때 만들어지는 생명 에너지 말고 다른 종류의 에너지 또한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거든. 세포호흡 때 화학 에너지랑 또 뭐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야지. 그치, 열 에너지가 많이 만들어진다고. 우린 그 열 가지고 뭐 하겠어요? 체온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체온 조절에도 관여해요. 그 말은 이제 티록신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적게 나오면 체온 조절도 안 되고. 체온 조절 안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세포호흡이 적게 일어난다는 거거든. 티록신이 잘 안 나오잖아 얘들아. 그러면 첫 번째 증상 체온 조절이 안 되니까 추워. 춥니 얘들아? 그리고 세포호흡이라는 건 결국에는 에너지원을 사용해가지고 ATP로 바꿔주는 거거든. 안 쓰잖아. 그럼 처먹은 대로 다 어떻게 되겠어요? 살로 가는 거야. 뚱뚱해져. 그 다음에 힘이 안 나, 힘이. ATP가 없으니까 무기력해. 수험생. 그러니까 그렇지. 너희들 보는 것 같단 말이야. 내가 항상 보면 춥고 살찌고 무기력해. 이거 없으면 큰일 나요. 근데 너무 많이 먹어. 너무 많이 먹어. 더워. 막 더워. 막 뜨거워져. 또 말라요. 말라. 살 빠져요. 좋은 거 아닌가요? 그 살이 빠진 정도가 아니라 뼈밖에 안 남는 정말로. 정말 딱 봤을 때 많이 아픈 사람처럼 보여요. 그다음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이 혈압이 쫙 증가하거든. 혈압 증가하면서 안압도 증가하면서 눈이 튀어나와요. 눈이 뻥 튀어나온 게 아니라 딱 눈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질환 죽습니다. 호르몬 관련 질병들이. 그럼 이 티록신은 약간 TMI인데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원소 기호 I. 이게 뭐예요? 이요. 아이오딘. 너는 내가 가르쳤는데 아이오딘 말이야. 아이오딘. 아이오딘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 미역이죠. 그치, 말리지 않았었나? 해조류 아니야, 해조류. 네. 미역줄. 좋아하니? 미역줄 좋아해? 좋아해? 성환아? 잘 모르겠어요. 지민이 좋아해? 그치, 이게 정답, 이게 정상이지. 어떻게 미역줄을 좋아하지? 봐봐. 여기 대한민국 최고 요리 명장이 만든 미역줄기 붙이는 여기에 내가 저기 대추형 어디 마트 가가지고 뚝불 한우 등심을 사왔어. 뭐 먹을 거야? 등심이죠. 그렇지. 거짓말 좀 봐봐. 미역 고기가 최고다. 알겠지? 미역 줄기 따위 왜 먹는 거야? 내가 매년 이걸 왜 가르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봐봐. 내가 뭘 먹었어? 돌을 먹어. 돌은 뭘 먹니? 풀을 먹지. 그럼 난 뭘 먹은 거야? 풀을 먹는 거라니까. 풀이라는 건 얘들 다시 먹을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 왜 존재하는 거야? 고기를 만들기 위한 재료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만약 샐러드 먹고 싶어. 왜 돈 주고 먹고 왜 돈 주고 사는지 모르겠어. 이풀 때, 샐러드 먹고 싶으면 주머니 드레싱 들고 다니다가 샐러드 먹고 싶다. 그럼 풀 뜯어가지고 발라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부모님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돼. 알겠지? 만약에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내가 했던 말 하면 안 돼. 과학쌤이 그러는데요. 어머니 내가 어떻게 생각했어? 갑상생. 중요하다. 나중에 이거 안 먹으면 여기 부어요. 이렇게 부어요. 이렇게. 목이 두껍게 점멸게 돼요.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 해조류가 너무 싫어요. 걱정하지 마. 그냥 김밥 먹거나 김에 싸 먹거나 밥 아니면 그냥 너구리만 끓여 먹어. 그러니까 다시만 들어있잖아. 그 정도면 돼요. 그래서 갑상샘이 있습니다. 네 번째. 조금 더 내려가 보자. 내려가면 이자 씨가 나와. 이자 이렇게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다 나중에 그림 보면. 귀엽게 그려줄게. 이 이자를 듣자. 얼굴을 안 따라드려도 돼요, 여러분. 이 이자 안. 여기 딱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되게 중요한 친구예요. 그다음에 이 점은 나중에 용곤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나중에 얘기해줄 거예요. 부갑상셈이라는 거야. 부갑상셈. 예전 실제로 이거를 과학자들, 의사들이 모르고 뗐어. 수술하는데 달려 있는 거야. 아유 환자분 목에 점이 났네. 서비스로 떼줘야지. 이렇게 그려냈어요. 와. 그럼 죽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칼슘 대사랑 되게 관련이 깊어요. 파라토르몬이나 호르몬이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뭐 이거 지금 큰일. 서비스로 점. 자, 이자는 보면 이 내부를 뜯어보잖아. 또 대각가스를 쫙 가서 봤어 안에. 그러니까 어떤 세포 덩어리들이 약간 뭉쳐져 있는 형태더라고. 그게 마치 섬 같은 거야. 근데 그 섬을 랑게르한스라는 아저씨가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세포들을 랑게르한스 섬 세포다라고 불러요. 근데 그 부분까지는 최근에는 출제가 안 되고 그 세포 덩어리 보면 두 종류의 세포가 있어요. 이 안에 알파 세포가 있고 베타 세포가 있거든. 그래서 이 알파 세포랑 베타 세포에서 만들어내는 호르몬이 있더라고요. 이 두 개는 따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자에 1 알파 세포. 자, 이 알파 세포에서 뭐가 나오냐? 바로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글루카곤. 이거 혹시 국회의원생께서 그 다루지 않으셨나요? 맞아, 수업 때 했었잖아. 이거 그거 같아요. 글루카곤은 뭐 하는 거냐면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꿔주는 기능을 해요.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꿉니다. 글리코젠은 포도당. 자,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우리 혈액에 포도당이 많아져 적어져? 많아지지. 그래서 이 알파 세포에 있는 글루카곤은 결국에 혈당량을 상승시켜주는 호르몬이에요. 혈당 상승을 시켜준다. 그러니까 밥 안 먹으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글루카곤. 됩니까? 근데 알파 세포만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었지. 또 누구도 있어요? 베타스. 그렇죠, 베타 세포도 있어요. 베타에서 그 유명한 슐린이가 나와요. 인슐린. 자, 인슐린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봤더니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요. 예? 같은 기관이지. 기능은 어때? 반대죠. 무슨 작용? 기량작용. 기량작용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기량작용을 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인슐린은 혈당을 감소시켜주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대표적인 기량작용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둘은 칸 옆에 좀 작게 쓰고 있는데 기량작용을 한다. 보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 좀 이따가 호르몬을 더 보게 될 건데 생각보다 여러분들 혈당을 올려주는 호르몬들은 되게 많아요. 혈당 상승시켜주는 호르몬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럼 사실 인슐린이 이 방법으로만 혈당을 낮춰주면 생각보다 우리 혈당이 잘 안 떨어져. 그래서 얘는 혈당을 떨어뜨리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인슐린의 기능이 두 가지예요. 얘는 또 어떻게 혈당을 떨어뜨리냐? 얘는 조직세포한테 명령하는 겁니다. 조직세포한테 혈액에 있는 당을 흡수하도록 명령을 해요. 얘는 조직세포한테 가서 포도당 흡수를 촉진시켜요. 그러니까 조직세포는 포도당을 왜 가져가는 거야? 세포 팔려고 가져가는 거지. 쓰려고 가져가는 거거든.
근데 우선 강매하는 거야. 저 안 쓸 건데요. 닥쳐 가져가고 너 짱박아 두는 거야. 왜? 혈액이 존재하면 안 되거든. 당이 혈액이 너무 많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피가 끈적끈적해져. 끈적끈적해. 그리고 오줌에서 원래는 포도당을 다 재흡수를 해야 되거든. 오줌 만들 때. 너무 많으면 재흡수를 다 못해. 컨베이어 벨트에 물건이 천천히 지나가면 한 개씩 가지고 오면 되잖아. 근데 컨베이어 벨트에 물건이 조금씩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쌓여서 와. 그럼 다 가져가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렵지.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원래 다 가져가야 되는데 통과해버린다고. 그게 오줌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포도당은 포도당은 혈액에 있는 혈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높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나와서 야 피에 많으면 안 되니까 우선은 네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써라 하고 강매시키는 거예요. 그게 인슐린이 해주는 두 번째 기능입니다. 그럼 봐봐. 이 조직세포에서 포도당 흡수 촉진하는 거랑 글루카곤의 기능이랑 기량작용이야 아니야? 아니죠. 아닌 겁니다.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서로 기량작용을 하는 호르몬이다. 맞는 말이라고. 근데 정확히 기능을 비교하려고 하면 인슐린이 간에서 하는 기능과 글루카곤이 간에서 하는 기능이 기량작용 관계인 거예요. 됩니까? 내신 때 이런 부분들까지 좀 건들 수 있으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되죠? 자 그럼 이자에서 이제 조금 더 밑으로 조금 더 뒤로 갈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우리 부모님이 주신 최후의 용돈 뭐가 있어요? 콩팥. 콩팥을 예전에는 뭐라고 불렀는지 아니 얘들아? 그치? 신장이라고 불렀어요. 내가 공부할 때만 하던 신장이었거든. 그래서 얘를 처음에 과학서를 봤을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생겼거든. 귀엽지? 처음에 이렇게 있는 거야. 귀여워. 근데 얘가 귀엽게 모자도 쓰고 있어. 어머 깜찍해라. 모자 쓰고 있어. 이 분명 이 모자는 얘 거일 거야. 신장 거일 거야. 신장의 부속품이겠지? 라고 해서 얘를 과학자 아저씨들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부신이라고 그래. 부신. 부신. 얘가 부신이에요. 그래서 부신입니다. 부신은 보통 그림을 그릴 때 삼각형으로 그려요. 그리고 안과 밖을 좀 나눠줘요. 이렇게. 이 바깥쪽을 우리는 부신, 겉질이라고 부르고요. 내부를 속질이다 이렇게 불러줘요. 겉질과 속질. 그래서 부신도 겉질, 속질 좀 나눠서 호르몬을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부신, 겉질. 자, 부신 겉질에서는 두 가지 호르몬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코르티코이드 계열의 호르몬이 당질 코르티코이드와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나와요. 최근에는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잘 안 나오는 추세이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줄게요. 우선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중요합니다. 당코코 얘들은 뭐 하는지 보니까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이나 지방을 포도당으로 바꿔줘요. 너무 좋지 않니?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지방 바꿔준대 당으로. 살 빠지는 거잖아. 맞지? 맞죠? 안 돼요. 뭐도 분해해? 단백질. 근육 빠져요. 근손실나. 이게 언제 많이 나오냐면 스트레스 받으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의 다른 이름이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또 다른 이름은 코티솔. 요게 공부는 좀 배웠을 텐데 당질 코르티코이드 요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알파로 나오는 게 무기질 코르티코이드인데 얘는 뭐 정확히 모셔도 돼요. 지금은 내신 때 하면 알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얘는 콩팥에서 나트륨 제오스 촉진합니다. 나트륨 제오스 촉진. 지금 몰라도 돼요. 두 번째 너무 유명한 친구가 나옵니다. 바로
아드레날린이에요. 언제 배웠어 이거? 네. 유연할 수 없죠 기는. 어디서 나도 어디서? 중에서 어디서? 아? 노르아드레날린. 그치. 노르에피네프린, 노르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 다 같은 말이라고 했죠. 네. 여기도 똑같습니다. 대개는 아드레날린에 에피네프린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 어원이 어디냐면 내가 아까 부신 겉질을 영어로 아드레날 콜텍스라고 한다 했거든요. 정확히 부신 영어로 아드레날 글랜드라고 그래요. 아드레날 글랜드 안이다. 인. 그래서 아드레날린이에요. 이해가 돼요? 얘는 뭐 하는 친구인데 우선 얘가 분비되면 도끼도끼 해. 심박 증가시키고요. 심박이 증가하면서 혈압도 상승합니다. 혈압 상승도 해요. 그리고 물질 대사가 촉진돼요. 하나만 더. 간에서 일을 합니다.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꿔요. 어? 예?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꾼다고요? 누구랑 똑같아? 글루카고. 글루카곤이랑 똑같지. 얘는 그러면 인슐린이랑 기량작용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는 거죠. 하는 거야? 하는 거 맞죠? 왜? 저 호르몬만 따지자면 맞죠. 확실해? 맞죠. 맞습니다. 기량작용 하는 거예요. 애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알파랑 베타가 커플인데 다른 필요 없어. 이 둘만 기량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요. 워딩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같은 기관에서 하는 반대 작용이야. 그래서 요것만 이 기능만 따지면 이 기능은 인슐린에 기량작용을 하는 기량작용 관계에 있는 기능이에요. 됩니까?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내지 막 6. 아이고야. 웃어? 힘든데. 웃어? 네? 예? 아, 상관 욕하겠네. 아, 저 번데 새끼. 자, 생식샘에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바로 정소랑 난소가 있어요. 둘 다 있으면 안 돼. 정소, 난소. 자, 정소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이 나와요. 테스토스테론, 테토테 나와요. 난소에서는 에스트로겐이 나옵니다. 뭐 에스트로겐, 에스트로겐 뭐든 학교쌤 따라가시면 돼요. 얘들이 2차 성징을 만듭니다. 남성 호르몬은 여성 호르몬이에요. 남성 호르몬이라고. 여러분한테 그러면 여성 호르몬 있어 없어? 일부 있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없으면 큰일 나요. 근데 적게 나오는 거예요. 지민이도 테스토스테론이 있어. 적게 나오는 거야.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은 양의 차이예요. 상대적. 됩니까? 다만 여성은 얘가 나와도 탈모가 안 생기지만 여러분들은 요거 나와서 탈모가 생겨요. 디토스테론. 디하이드레이트 테스토스테론이라고 있거든. 수소가 떨어져 있는 거야 하나. 그럼 DHT라는 물질이 나오고요. 그거를 받는 수용체가 있거든. 걔가 여러분 머리 위에 있는 가스오브시를 떨어뜨리는 거야. 그럼 이들은 탁구할 게 되는 거라고. 이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항상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스트레스를 덜 받아야죠. 아니야. 떨어질 머리는 가스오브시는 어차피 떨어져. 미리. 데뷔를 해야 되지 데뷔. 네. 그럼 설날 어떻게 해야 돼? 또 가야 돼. 조사하러. 아버지는 당연히 이제 매일 볼 수 있으니까 아버지를 확인을 해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할아버지들 빼야 돼.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 뵈러 가야 돼. 그걸 확인을 해야 돼. 네. 그리고 또 누구를 확인해야 되냐?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들의 이거 약간 부수적인 거예요. 남자 형제들을 확인해야 돼. 너무 많이. 이거는 부정인 거고. 나도 직접적으로 여러분 좀 걱정이 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외삼촌들을 확인을 해야 돼요. 모두가 풍성하시다. 축하해. 안전해. 작은 할아버지가 되는 거지. 위험해. 가능성이 있는 거야. 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돈을 모아둬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행복한 30대를 위해서 돈을 모아둬야 돼. 알겠지? 네. 슬프다 그렇죠? 여자는 안 걸려요. 탈모. 부럽다. 안 걸려. 유전성 탈모는 안 걸립니다. 질환으로서의 탈모는 걸려요. 근데 그게 보통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요. 약 먹으면 나와요. 약 먹으면 나. 너희들은 안전할 수가 없어. 다시 잘하게 할 수 없어요? 없어요. 현대 과학 기술이 그렇게 발전되지 않아. 아니 그래서 지금 생물학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들을 꼽으라고 하면 제일 큰 시장이 암 시장이거든. 암 치료 시장이 제일 커요. 암시장이니까 암시장이 아니라. 그다음 그리고 요즘에 뜨고 있는 게 노화 쪽 시장이 되게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치매. 이 세 개가 거의 빅3거든. 근데 이건 정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잖아. 요거랑 조금 다른 결이긴 한데 얘들만큼 큰 시장이 있어요. 첫 번째가 비만 시장. 아, 엄청 커지고 있어요. 엄청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어. 그리고 탈모. 내가 말한 이 5개의 공통점이 뭐야? 인간이 아직까지 정복을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시장성이 큰 거예요. 봐봐, 너희들 나중에 엄청 부자가 되고 싶잖아. 그럼 탈모 전공하면 돼. 만약에 너희들 탈모약 만들지, 감기약처럼 먹으면 탈모가 괜찮아지고 자라나라 머리가 된대. 그러면 한 알에 1억 안 먹겠니? 세상에 부자들 봐봐. 그 사람들도 벗겨진다니까? 걔들한테 1억 돈도 아니야. 사람은 난리 나요. 탈모 시장 진짜 큽니다. 돼요? 인간이 막 별의별 과학기술 다 가지고 있어. 스마트폰도 보면 대단하죠? 막 달에 사람도 걷고 막 화성에 막 쏙 난리 나거든. 근데 고작 여기에 자란 털을 못 잡아요. 여기 자란 털을. 참 슬픕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들이 2차 상징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잘은 안 나와요.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 곧 맞출 건데 요게 여러분들을 알파멜로 만들어줘요. 알파멜이 뭐야? 선생님이요. 플러스 10점. 좋아. 알파메일이 뭐냐면 지금 약간 밈처럼 쓰이는 건데 이게 보통 집단 생활의 리더 개체를 알파메일이라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늑대, 기러기, 거기서 리더들 그 개체들을 알파메일이라고 합니다. 트럼프요. 그렇죠. 알파메일이야. 그래서 보통 그 리더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위험한 상황이 있어. 그럼 어떻게? 지가 먼저 해요. 리더인데 너가 해 밀고 안 한다고 자기가 해요. 위험한 일들 먼저. 그래서 그들이 알파메일이라고 불리는 건데 그래서 과학자들이 궁금해서 그 알파메일 개체들이랑 사업적으로 되게 성공한 그 사업가들이랑 호르몬 농도 수치를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늑대 리더 개체랑 다른 수컷 늑대들 호르몬 수치 비교. 그리고 인간 되게 성공한 사업가들이랑 평균적인 일반적인 남성들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비교를 해봤거든요. 보통 사업가나 이 알파메일 개체들의 공통점이 다른 개체들 대비 이 테스토스테론의 농도가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얘가 해주는 기능 중 하나가 뭐냐? 바로 리스크 임시 능력이 떨어지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봐봐. 지민아 너 지나가다 계단이 있어. 계단 난간이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해? 난간이구나 생각하지. 얘들 눈에는 뭐로 보이냐면 미끄럼틀어 보여. 미끄럼틀어. 엉덩이 딱 까먹었어. 남자친구랑 나중에 20살 넘어가지고 막 놀러 갈 수 있잖아. 그러면 밤에 폭죽 터뜨리면 윙 쏘면 되게 좋을 것 같지. 낭만 있을 것 같지. 얘들은 뭘로 보일 것 같아? 총으로 보여. 총.
남자를 보면 되게 위험한 장난 많이 치거든. 그러니까 리스크 인지능이 떨어져서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 다음에 이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나오잖아. 그러면 근육 증가량이 되게 높아져요. 그러니까 근육 합성을 되게 많이 잘해. 그리고 되게 호전적이에요. 공격적이에요. 분조장이라고 보면 돼. 분조장. 분조장이에요. 분조장. 그 다음에 감정보다 이성이 앞서요. 감정보다 이성이 앞서요. 이성이 앞선다. 이성. 반대네요. 그럼 분조장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분조장이 아니니 그러니까 정말 웃자고 한 소리고 호전적일 때 되게 호전적이에요. 아. 근데 그 호전적인 상황을 만들기 전까지 그 단계에서 되게 이성적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리더인 거예요. 사업이든 리더 어떤 개체를 이끌려고 집단을 이끌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되거든. 근데 그 능력이 떨어지니까 리더가 되는 거고 사업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통 야생에서는 덩치가 크고 힘이 세야 되잖아. 그래서 근골격량이 많아야지 그 리더를 이끌 수 있으니까. 네, 그렇대요. 이 말하니까 내가 지금 메인 학교 중 한 곳이 이화여고거든요. 이화여고에서 수업을 하니까 애 한 명이 갑자기 꼭 그러는 거야. 왜? 그러니까 우리 언니래 우리 언니. 분조장이 성격이 더럽고 힘이 세며 얘기하더라고요. 실제로 얘들 이 테스토스테론이랑 에스트로겐 비율이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 겁니다. 남성적이기도 하고 여성적이기도 하고 남자든 여자든 그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많으면 일찍 죽지 않아요? 응? 저 많으면 일찍 죽지 않아요? 테스토스테론. 라이프 스팬은 꼭 하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아, 됩니까? 이렇게 해서 호르몬을 끝냈어요. 원래는 오늘 계획이 이제 이 호르몬들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그 개론들을 조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주간 테스트 문제를 난 사실 다 풀 줄 몰랐어요. 다 풀다 보니까 시간이 내가 예상했던 거보다 20분이 더 갔어. 그래서 보통 이 뒷부분은 20분 분량 정도로 내가 준비를 했었는데 그래서 뭐 급하게 나가는 것보다는 좀 천천히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물론 그렇게 나간다고 해도 절대로 여러분들 진도에 문제는 안 생겨요. 내가 보통 허리를 짤 때 진도보다 한 줄을 더 좀 여유를 두고 짜거든.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서. 그러니까 허리에는 큰 질문 없고 걱정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얘들아 숙제가 되게 적을 거야. 숙제가 되게 적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 어떻게 해야 돼? 앞에 덜 된 거 혹은 많이 틀렸던 거, 주간 테스트 틀렸던 거 이런 것들 질문 만들고 처리하고 밀렸던 것들 싹 다 푸셔야 됩니다. 네. 추가 숙제 받으실 분은 받아가시면 되고요. 네. 다음 주까지 해서 우리 방학 생명과학 1부가 끝납니다. 정확히는 1학기 내용이 끝이 아닌 거예요. 1학기 킬러 단원들이. 그러고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유전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2부가 시작되는 거거든. 그럼 1부는 2부 넘어가기 전에는 다 쳐내야 돼, 얘들아. 알겠어요? 예. 여기 빡세게 해야 되니까 다음 주까지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 잘 채워오시고 숙제 밀리면 부셔버린다. 네. 열심히 하고요. 다들 고생했고 여러분들 다음 주에 봅시다. 안녕히 계세요.